수업 및 소민 등 공공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추진단 반장이신 민주시민교육과 사장님께서 배경문을 발표하시고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김은재 당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은 브리핑이 끝난 뒤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장님께서 배경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하신 분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조례 추진단에서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많이 소개해 오신 우리 부단장으로 계신 고영남 인재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님 이치유 위원입니다. 정치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인권조례 진단에서 사전에 배포한 대로 수정이 34건, 그 다음에 삭제 신설 40건 등 모두 4장 2절 53조 178항 80조의 조례안을 우리 교육가족과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단순하게 문맥을 고쳤다든지 단어를 바꿨다든지 문법을 좀 수정했다 이런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의미 있는 내용이 인하된 것만 34건 문제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충실히 이렇게 반영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고 반대단체의 의견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종료 부분만 이렇게 있고 경남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자족 여러분, 경남교육청은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펼치는 경남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법률과 국제조약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현장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학생은 분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을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어른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이 미래의 어른으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다양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핵심 수정사항은 제6조 신체의 자유, 제7조 사상 양심 정보의 자유,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 정보 접근권, 제17조 성인권 교육을 실시, 제20조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은 미래의 어른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을 장려하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인권조례와 더불어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권보호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에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공한 자료 중에서 머리층 자료 한쪽 자리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설명드리면 학교 공문을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625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로 학교에서는 7조와 8조, 11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의견 수가 8,800여 건 있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전자 우편으로 도민의 의견을 받았는데 맨 밑에 있다시피 이거는 크게 저희들이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전화번호와 이름만 바꾼, 그러니까 똑같은 틀을 복사해서 한 사람이 만든 것이 각 다른 이름으로 온 것이 제일 많은 것은 1,400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8,800건이 일부 몇 사람에서 작성된 것이 의견은 없고 17조, 16조, 17조 안돼 이런 식으로 왔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경남도민 의견인데 경남이 아닌 지역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는 잡았지만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학부장 의견 수렴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장님 주도하에 조항 하나하나를 넣고 전 교장선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학교장 의견하고 학교에서 온 의견이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또 도민 의견이라고 되는 단체의 목소리가 있는 이 부분은 16, 17조는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요 의견 사항 핵심 반영 사항을 한번 보시면 구성 수정 신설 삭제 부분 앞에 말씀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 담당자 학사가 신구 대비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취지를 한번 보면은 학교에서 이 노동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이유로 바꿨고 특히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제7조 양심의 자유에서 반성을 하는 학생에게는 언제든 반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는 학생에게 반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초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교장선생님들 의견이 많아서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 반성을 받지 않고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회복적 성찰 이런 것들을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도 구체적으로 반성문을 내가 반성할 게 없는 학생에게 반성을 강요해서 양심의 자유에 응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데 너무 무질서하면서 표현해서 이제 비폭력과 평화적인 것을 넣고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소지품들을 담배를 소지했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그 해설서를 자세히 보내려고 하는데 우려를 반영해서 소리 안에 넣은 부분이 선생님이 봐서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사생활에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인터넷 휴대에 전화봅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학교에서도 마음대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교육 활동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예서보다 명료하겠고요. 휴대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부분도 다른 사람의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냐 초등학교냐 그 다음에 음악고 미술고 같은 예술고등학교냐 일반계 고등학교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논의해서 학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7조 부분은 표에 있는 대로 가장 도민 의견 수렴에서 기의가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성인권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 그 다음에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대로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성평등이라는 말은 삭제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내용을 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등록 취소 부분은 동아리 활동을 자유롭게 했을 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장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삭제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학생의 담임 담당 교사를 추천할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 부분, 그 다음에 생리적 고통으로 인해 불이익받지 않을 권리는 저희들이 현장 교사들의 많은 토론 끝에 취지는 좋으나 만약에 이게 시험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됐을 때는 학교에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는 생리 공연제를 지용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시험을 들어가면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신고 대비는 우리 담당 장학사가 중요한 것만 이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친근조대 지정 담당 장학사 김훈재입니다. 그럼 올해한 공론화 과정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주요 사항을 신구조 대비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변경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표기를 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앞쪽입니다. 제6조 신체의 자유 부분에서 학교와 교직원의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정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반영해서 노동을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2항. 제2항에서는 반성문서의 학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지도 방법, 학생들이 사실 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같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부분에서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1항에 자기 의사 표현과 개인 지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여서 이 부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이 신설되면서 현행 1항이 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집회의 방법 부분에서 그 방법을 비폭력적 평화적인 타임을 명기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로서의 지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2항은 축제의 내용을 학생들이 자유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현행 학교 축제에 대한 결정권 부분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 부분을 고려해서 학제에 배치하였습니다. 제5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제5조의 같은 조 3항입니다. 같은 조 3항에 게시물의 게시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그 게시공간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는 부분, 게시공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공간은 학교 규모 등에 따라라는 부분을 수정하여 학교 요건을 반영하였고 또 그 게시공간에 대한 부분을 3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완화해서 게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또 학교 요건 고려와 교육적 긍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함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같은 조 4항입니다. 그 4항 부분은 교회 문화 행사와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학교에서 교회 문화 행사, 사회 활동 참여가 일가, 중가, 반가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가부라는 부분을 명기를 하고
일가 중에 문화행사,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은 학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제2항입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 관심 많은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현행 마지막에 있는 단서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단서는 다만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 의견을 수용하여서 안정적인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5쪽에 제11조 정보 접근권 부분입니다. 역시 학교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현행에서는 교내에서 인터넷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만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교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 활동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한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기될 수 있던 어떤 권한은 사내에 방지를 하였고 또 사항에 있어서 사항은 휴대전화 등이 있습니다. 사항은 휴대전화 등의 사용 또한 교육활동 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명확히 밝혀놨습니다. 7쪽으로 가시겠습니다. 7쪽의 제12조 정보 열람과 공개 신고권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관행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법 등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부담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 학교에서 우선성 부분은 무분별하게 정보 공개가 청구가 돼서 다른 학생들의 어떤 개인정보, 학생들의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학교 행정의 우려를 반영하여서 학교 생활 기록과 건강 기록 등은 상위법에 따를 수 있도록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제17조입니다. 외부 본인 의견, 또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던 부분입니다. 이 성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공성의 성인권 시작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양성기본법에 있는 기본법에 의뢰해서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으로 수정하였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양성기본법 제14조의 성주교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제20조 학생 자치와 참여의 보장 부분입니다. 역시 밑에 단서 부분을 신설하였는데요. 이전에서는 설립에 대한 권리 부분만 단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립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한 동아리가 남발되고 또 그 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보장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권리는 보장하되 동아리 활동 운영의 내용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9쪽입니다. 9쪽의 같은 조의 7항에 학생 대표 기구의 권리 부분으로 제7호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7호는 학생의 담당 교사 추천할 권리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학교장의 인사권 또는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소지가 있어서 과감하게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역시 학교 현장에서 언급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25조 쾌적한 교육 환경과 건강권의 하락입니다. 하락은 학생이 심리로 인한 부분 때문에 교섭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현재 생리별 등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런 적용에 대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제하였습니다. 11쪽의 하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제28조입니다. 제28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에서 학교는 학생 휴게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어떤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역시 이 부분 역시 학교의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생 휴게실 확보는 학교 끝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설치 부담을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제31조 학생 인권 보장 협의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인권 보장 협의회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이 위원회 운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또 학교 현장에서 구성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제2항에서 4항까지 세부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단일 조항으로 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적용의 시간적 여유 확보와 학교의 부담, 설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43조 14조입니다. 제43조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부분입니다.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있어서 인권 공무관의 권고 내용에 대한 불이행시 그 사유를 공무관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여 가해자 그리고 관계인 그리고 교육감이 그 책무성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의견 반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분과 학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교는 추진단의 부담감이신 동영남 인제대학교 교수님 중심으로 진행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학교 현장과 세부적인 법률에 관한 사항을 이진우 유기룡 추진단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좀 여쭤볼게요. 8조 2항의 학교 축제에 대한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거는 삭제가 되는데 그게 다시 뒤로 네, 20조인가요? 20조에 보면은 학교 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을 기획, 운영, 평가할 권리가 있다라고 시정되거든요. 이게 좀 괜찮은 부분이다. 체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제 수정안이 나왔지만 이 조례의 어떤 원천은 우리 경남에서 한 12~13년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입법 예고 단계까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어떤 자치권보다는 인권의 가치 쪽에 대부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축제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 자유권 쪽에 이제 편제가 되어 있다가 많은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이 조례를 만드신 고민하시는 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자치권을 하나의 이제 절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속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안에서 문화 행사라든가 축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옮겨 넣으면서 한쪽에만 보면 이런 이제 삭제로 보이지만 적절한 곳으로 편제가 옮겨갔다. 이러면서 내용이 더 다듬어졌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보완을 이동했다는 그리고 그 17조에 평가를 통지 교육에는 평가를 전문화해서 이 활동에서 성주기화 조치를 취하는 걸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주기화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은 성주기화가 경남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표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그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도 얼마 전에 여성활동기본법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들이 매년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 용어가 경남교육청의 2019년 교육정책 기본 핵심이 되거나 핵심적 가치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성주기화에 대한 것이 성주기화 조치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 단일 조문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래서 생사익 때 만들어왔습니다. 양성평등기도 제18조에 있습니다. 성주류화라는 것이 지금 법률적으로는 저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근데 의지하는 학술적으로 네. 저런 해석에 이견이 없는 건가요? 성주류화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주류화라는 용어가 1995년 국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공식 용어로 그리고 핵심 용어로 채택이 돼가지고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그 여성단체랄까 혹은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성평등을 위해서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가 양성평등 교육기본법을 갖다가 개정하면서 이게 법령과 시행령에 포함된 것이고 시행령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우리 본토에도 그런 그 시행령의 원칙에 따라서 그 용어를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뀐 17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취지는 결국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성인지성 교육, 그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어느 성인 우리 사회는 주로 이제 여성이 이제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탄성이 돼서 그 남녀 평등의 목적 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해나간다는 게 그 도민 의견하고 이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내면은 도민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체 의견으로 보면은 그 16조 성격 기양에 대해서가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었는데 이게 수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단 안에서 이제 토론들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이제 그 의견들을 준 거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반대한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에 따른 타당성 있는 이유라든가 설득력 있는 어떤 논거를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이제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16조에서 아마 26개 정도의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제 성적 지향을 포함해서 19개 정도인가요? 이렇게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미 한국 사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어느 정도 이제 법률적 차원에서는 이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고 온 것들이고요. 16조를 이제 과도하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16조는 어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할 뿐이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떻게 그것을 교육 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질문? 이 관련해서 오늘 의견 수렴을 하셨었고 네.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학생보조회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셨던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눠보셨을 텐데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미리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은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얼마나 응해주실지 모르지만 교육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공조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 내용이 된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하실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증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죠. 이후증에 관해서. 이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 일정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사실상 하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다음 주에 하려 했는데 이미 기자분들 다 알고 있어서 좀 했는데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이 법제심의위원회로 공부하는데 마무리 작업이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준비를 첨부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이때까지 법제심의위원회는 보니까 보통 간단한 조례 같은 경우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고집해서 이렇게 하고 걸렸던데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양이 많고 복잡하고 검토 보고서 다 만들거든요. 다시
때문에 한마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책임 없이 좀 예측을 해본다면 4월 한 3, 4주는 돼야 이렇게 빠르면 3주 늦으면 한 3, 4주는 돼야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줬던 뭐 휴대폰이나 소지품 검사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고 휴대전화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해석을 하면 다 이제 뭐 휴대폰 사용을 못하는 거고 소지품 검사는 하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네. 저 보충 질문을 할게요. 같은 거 네, 비슷한 질문인데 거기에 발표한 쪽으로 그 수행 인구조례가 이제 많은 부분을 학칙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학생들이 학칙에 이게 정할 때 뭐 참여해서 할 권리는 정해져 있지만 학칙을 제정을 할 때 이런 구체적으로 학생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칙 자체가 뭐 사실 뭐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 정할 때 조금 뭐 차단이 될 수 있는 학생 건설의 취지가 현장에서 차단이 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규선에 먼저 하시고 제가 예. 사실 그 부분이 그 법과 시행령 조례가 하는 약간 충돌하고 모순 개념이 있는 점이 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사항에는 학교의 장은 아동권 협약에 따라가지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법령이 되는 시행령에는요, 여러 가지 그 시행령 제9조에 보면 학교의 학칙을 정할 때 이런 학생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 제7항에 보면 방금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휴대폰, 소지품 검사, 용의복장 부분은 그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떤 부분에서 같이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수년 동안 하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학교 단위에서 학교 구성원,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학교의 학칙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부족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이 되고 학생과 교원 간의 그런 갈등과 충돌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부분들은 일단 법과 시행령의 부분을 갖다가 존중해서 학칙으로 구성원들이 정할 때 하지만 그 법이 정하고 있는 18조 사항의 그 본질은 충실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의되어서 만들어진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을 잠깐 할게요. 물론 이제 학칙의 공포는 이제 학교장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현행 법률에 따르면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이 법률의 개정들이 이제 진전이 됐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질문한 내용과 같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하고 최근에 하나 이제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보더라도 저도 지금 김해는 모 고등학교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일반적 문화는 과거에 이제 운영위원들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어떤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나 학생들이 두루 참가를 해서 각 안건 하나하나마다 의견들을 이제 듣는 절차들을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을 할 수 있고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생활 관련해서 그 보고를 한번 드리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활기본계획 이렇게 조례와 관계없이 그런 학교 문화를 말씀하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교칙 생활지도기본계획에 예시안이 다 나와 있었어. 그 예시안대로 하면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돼도 그 학교는 개정을 안 하라 될 정도로 이미 푸트내용으로 지금 학교는 그런 계획들을 내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디 어디냐고요. 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은 이미 앞서 이제 4개 지역과는 시간적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문화나 행태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가장 명품의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 조례 안에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